네, 제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사전 정책 조정회의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보육 대란에 대한 저희 최종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고 정책의장님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상 보육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합니다. 두 번째, 예비비로 우선 해결해야 합니다. 2조 1천억뿐 아니고 이제 각 지자체 유치원 보육까지도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무책임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책임지겠습니다. 분명히 해결하겠습니다. 부모님들, 어린이 보육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희가 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야, 정부, 지자체, 그리고 교육감들의 이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첫 회의가 빨라야 합니다. 내일 오전 중에 진행될 수 있도록 여당, 정부가 대답해야 합니다. 최근에 박 대통령의 서명이 세간에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당 이름이 담겨 있지 않은 사실상의 투표용지라는 평가입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른바 민생과학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이 관제 서명 수조임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21세기판 우의 마의 여론 조작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들도 박 대통령의 서명 다음 날부터 일제히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명보험협회 같은 곳은 소속 회사 임직원뿐 아니라 약자의 위치인 보험 설계사들까지 서명 대상으로 하는 등 서명 강요, 갑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안 상의를 통해서 내일 청와대로 각 회사별 동의서 실적을 보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갑질을 통한 서명 강제 할당 의혹까지 낳고 있습니다. 쉬운 해고가 가능해지는 기업 인수합병과 구조조정 촉진 법안들을 고용 불안에 시달린 직원들에게 서명하라는 것은 외부의 강제가 아니고는 설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의 서명 퍼포먼스는 20대 총선 개입의 네 번째 형태입니다. 대통령이 서명한 그 용지는 사실상 정당명이 적혀있지 않은 투표용지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총선에 출마시킬 인사들을 요직에 기용해서 스펙 관리를 시킨 인사권 남용, 그리고 친박 후보를 돕는 지역 방문 이벤트, 그리고 대통령의 전략공천 지분 확보를 위한 선거법 개정 개입에 뒤인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사실상 선거운동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즉각적인 직권조사에 들어갈 것을 촉구합니다. 박근혜 정권은 국정원을 국민감시원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국민을 국정원 감시하에 두겠다는 정권의 행보가 차츰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제 당정은 테러 방지법 원안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야당을 겁박했습니다. 사실상 국정원을 국민감시원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의사를 이제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김수민 국정원 2차장은 야당이 국정원에 힘을 빼고 있다는 적반하장식의 망언을 늘어놓았습니다. 국정원에 힘을 빼고 있는 것은 야당이 아니라 국정원 자신의 무능과 불법행위, 반성을 모르는 뻔뻔한 태도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국정원이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법은 준수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감시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의 모습은 남북 정상 대화록 무단 공개, 최동욱 검찰총장 개인 사찰, 간첩 증거 조작, 불법 대선 개입. 그런데 반면에 한 달 이내에 정확한 첩보를 제공하겠다고 하던 북한 핵무기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지하 실험 등 정보 활동의 결정적인 실패, 이와 같은 무능, 탈법 정치 공작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을 불신하는 것은 야당과 일부 국민만이 아닙니다. 정보통신 분야의 권위지라고 할 수 있는 신문에서는 11월 정보보안 전문가 200인을 대상으로 한 북한발 해킹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전문가들은 41%가 국정원이 중심이 된 정부의 북한 해킹설 발표를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원이 비대화되는 테러 방지법이 통과된다면 정권의 대국민 감시 통제 체제가 완성될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독재 가능한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당이 낸 위해 단체 및 위해 행위 금지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해서 국무총리실의 기능을 집중화시킨 사실상의 테러를 막는 유효적절한 법임을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척 하다가 새누리당은 결국 마각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반테러법 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당 그것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안이 국정원의 권한 강화와 국민 감시 체제의 성립일 수 없음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무차별적인 통신 감청 같은 독소 요소는 결코 용납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FIU 금융정보통제 시스템에 국정원이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국민과 야당을 모욕한 국정원의 일부 차장은 해당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 9월 15일 노사정 합의를 한국노총이 완전히 파기하고 노사정이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정 대탑 4개월 만에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부 여당은 지난 9월 합의 다음날 합의를 위반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시운외고 취업규칙 불이익 등 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약속과 합의문을 휴지 조각 취급하는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 청부 입법에만 충실한 새누리당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파기 선언 직후에도 정부 여당은 일제히 노동개혁 일방 강행 처리 입장만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총 탓하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예견된 파국을 방지하고 독단적인 노동개혁 추진에만 몰두하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또다시 파국의 책임을 전가한 것입니다. 애초에 노사정 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합의 당사자인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으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혁은 이제 그 송두리째 명분을 잃었습니다. 브레이크 고장난 열차처럼 막다른 길을 향해 돌진하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멈춰야 합니다. 심지어 선거법마저도 이 노동법을 들면서 선거법 인질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합의 과정에서 선거법을 빨리 통과시키자라고 하면 얘기하는 척하다가 바로 노동개혁법 5개를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비정규직법은 청와대 발로 사실상 연기됐습니다. 4개 법을 얘기합니다. 4개 법은 일치라고 합니다. 이 노동개혁법을 건드리지 않고는 선거법을 처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선거를 앞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노동법을 중심으로 발목을 잡고 많은 정치 시민들, 정치의 희망을 발견하려고 하는 국민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있습니다. 노동개혁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대기업과 사용자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고 관련 법안과 지침, 일방 강행 처리를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은 사회적 대화를 이제 다시 복원해서 협상의 한 축을 이루는 노동계와
진정한 공감대를 이루는 사회적 합의부터 다시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이목희 정치의장의 말씀 있겠습니다. 네, 보육대란이 임박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25일이면 유치원 교사들의 급여가 지급돼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여야, 정부, 교육감이 참여하는 긴급한 협의를 내일 중으로 가질 것을 제안합니다. 여야에서는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보육 책임의원 3명씩, 정부에서는 기재부 장관,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교육감 대표 3분, 이렇게 해서 내일 중으로 긴급한 협의를 갖고 보육대란 문제를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을 우선 해결하고 다음으로 중장기적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1차 강조한 대로 보육대란의 불을 끄는 것은 정부가 예비비로 보육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안한 이 협의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자라나는 아이들을,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를 놓고 만약 내일에도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보육대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이 있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한국 경제의 빛은 사라지고 어둠은 짙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바오치 시대가 끝났습니다. 7% 성장이 끝났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5%대로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25%나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 중에 완제품, 석유화, 철강 등 중간재 수출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대내외 위기로 한국 경제가 무너지는 이런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내수 침체 장기화, 가계부채 악화, 부실기업 정답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 교육과 중국의 경기 둔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심리적 불안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부처를 이끄는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듣고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총리는 중국의 무역 수지가 견실해서 중국 경기 침체가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 이게 외국 언론에 크게 보도됐습니다. 이런 안이한 경제부총리의 상황 판단을 저희들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25%가 넘는 현실에서 지금부터 수출 다변화 전략을 모색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 대한 수출이 설비 투자 등에 사용되는 자본재 중간재 수출에서 더 나아가서 중국의 서비스 시장, 내수 경기 활성화 등에 맞추어서 소비재 수출 구조로 다변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경제정책 기조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불평등 성장에서 더불어 성장, 불평등 경제에서 더불어 경제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득 주도의 성장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득 주도의 성장은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축소해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비정규직 법안에 있는 차별시정위원회만 제대로 가동하고 정부가 현장을 철저히 근로감독만 해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비정규직과 관련한 근로감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보수적인 일본 자민당의 아베 총리는 기업들에게 임금 인상을 해줄 것을 시간 있으면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공화당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상하는 이런 조치를 단행합니다. 이게 다 소득 주도 성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런 것들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인정하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어제 신년 업무 보고는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희망을 주기는커녕 청년 일자리를 본으로 한 노동계약 강행에 방점을 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계약 강화를 위한 4가지 주요 목표 실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사실은 해고, 임금과 관련된 것은 법으로 정의한 근로조건입니다. 이것을 고용노동부의 지침으로 하겠다는 것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라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침이 2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쉬운 해고, 하나는 임금 삭감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입니다. 근로조건의 핵심을 법에 의존하지 않고 고용노동부의 지침대로 해결하겠다는 이런 발상이 저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처리하기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계약안, 이런 노동 관련 사법과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을 전면 폐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계와 진정성 있게 대화를 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축소, 이런 노동 문제 해결을 향해서 한 걸음이라도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새누리당이 지난 월요일 선진화법 개정안을 스스로 폐기하는 이런 꼼수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본회의의 자동 부의하기 위한 이런 술수입니다. 우리 당은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한 운영위에서 의견을 무효하고 원내대표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응답이 없습니다. 이런 것에서 새누리당이 정말 쟁점법안을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이와 같은 우리의 조건을 수용하면 저희들은 지금까지 해서 조금 더 나간 전향적인 쟁점법안과 관련된 전향적 입장을 발표할 용의가 있음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고맙습니다. 예. 백군기 의원님 지금 먼저 좀 백군기 의원님 먼저 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군의 허술한 정보관리 체계로 인해 한미동맹의 공조 공조체계의 균열이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어제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있었던 북한의 SLBM 2차 발사 실험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것은 합참 정보부대 근무 중인 한 위관급 장교였고 기무사가 이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북한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SLBM 시험 발사 정황은 미군의 정보였고 주한미군은 정보 유출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내부 통신 신호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바람에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군의 통신을 감청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심각한 정보 공백 사태가 군의 허술한 정보 관리로 인해 빚어졌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서 지난해 8월 언론에 보도돼 국회 국방위에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 작전계획 501호 유출에 이어 다시 한번 알려져서는 안 될 북한 정보가 공개되는 바람에 한미동맹의 신뢰까지 무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군이 우리를 믿고 공유하는 고급 군사 정보들이 이런 식으로 민간에 유출될 경우 미측 입장에서는 더 이상 동맹이란 이유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너진 동맹의 신뢰를 온상 복구하기 위해서는 정보 유출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물론 국방부 차원의 신뢰 회복 프로세스가 수립되어야 됩니다. 말로만 동맹의 견고함을 강조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군사정보를 다루는 관계자들도 사소한 말 한마디가 동맹의 근간을 뒤흔든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각별히 주의하길 바랍니다. 덧붙여 요즘 각 부대에서는 혹한기 전술훈련이 진행 중이거나 준비하는 부대가 많은데요. 어제 저녁에 최근 전역한 젊은 예비역들을 만나보니 군의 방한 물자에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방한 내피, 기막의 목투시, 방한 장갑 등이 방한 성능이 떨어지거나 착용하면 총을 타지하기도 어렵게 되도록 되기 때문에 사제 물품을 사서 쓰고 보급품은 검열 시에 구색 맞추기용으로만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군은 보급용 방한 물자들에 대한 성능 적합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장병들이 사제 물품을 사 쓰는 일이 없도록 당부합니다.
그리고 장병 여러분, 혹한기 훈련은 동상과 감기에 걸리기 쉬우니 조심하고 지휘관들은 병사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때입니다. 자기 몸을 스스로 지킬 줄 아는 것도 군인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우리 위원장 맡으시는 김태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년 의원입니다. 어저께 청와대에서 교육부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가족부가 함께 국민행복 분야 합동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인한 보육대란이 지금 코앞에, 눈앞에 지금 닥쳐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보육대란이 대통령과 정부의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 불행 업무 보고입니다. 오히려 지방 교육재정을 개혁한다는 명목으로 재정평가 인센티브 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혀 재정을 무기로 시도교육청에 대한 압박의 수위만 높이고 있습니다. 이준식 신임 교육부 총리는 청와대 업무보고 사전 설명에서 교육청 예산 구조를 분석해본 결과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예산 분석 능력부터 길러야 할 것 같습니다. 전국 17개 교육청 모두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교육청의 지방청은 몇 차례에 걸쳐서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만 2012년 2조 원대에서 2016년에는 14조 4천억 원대로 약 7배 폭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부금이 1조 8천억이 늘고 지자체 전입금이 1조 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정부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에 교부금이 전년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던 점을 감안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부금 규모는 재작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교부금이 줄었습니다. 조금 늘었다고 하더라도 재작년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올해 시도교육청의 인건비 자연 증가분만 약 1조 2천억이 예상됩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도 4천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2015년도에 지방세 세수가 늘었다고 하더라도 결산이 끝나지 않아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또 세수 증대에 따른 초과 수입은 다음 연도까지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세수 요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자체 조기 전출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불안정한 예산입니다. 설령 조기 전출을 하더라도 2017년에 교부될 지방세 전입금을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은 법적으로 봐도 그렇고 재정 현황을 봐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대통령의 공약 사업입니다. 대통령이 책임져야 합니다. 유아 교육, 보육 현장과 어린이 자녀를 둔 부모들의 심정을 헤아려서 지금이라도 누리과정 부족 예산을 긴급 예비비를 편성해서 집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아까 대표와 정책위원장께서 말씀드렸듯이 여야와 정부 그리고 시도교육감들이 함께 모여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이 토론과 회의를 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네, 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윤관수 의원님께서 누리 관련된 좀 말씀 드리시겠습니다. 예, 우리는 최근 박근혜식 거리 정치가 화려하게 부활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유신 시대 절기 대회의 추억이
겹쳐서 떠오릅니다. 아마도 다가오는 총선에서 대두될 정권 심판론을 국회 심판론, 아니 야당 심판론으로 돌리려는 선거의 여왕다운 정치 쇼를 본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총선에 관심이 많다면 차라리 이번 기회에 마땅한 영입 인사가 없어 곤란을 겪는 새누리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으시기를 정중히 권유합니다. 대통령이 가만히 앉아서 선언하고 꾸짖는 자리가 아니라 노심초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투하는 무한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그런 무책임한 자세가 세월호 참사를 낳았고 메르스 대란을 일으켰는데 그 사실은 지금까지 인정도 않고 반성도 없습니다. 야당이 보육대란 해결 촉구 서명운동을 벌여볼 테니 거기 오셔서도 꼭 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육대란이 눈앞의 현실입니다. 저희는 니탁 내탁 공방을 벌일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야당의 요구는 무상급식은 교육감의 공약이고 무상무역은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상기시켰습니다. 정말 심각한 저출산 해결할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충분한 예산 확보에 지자체에 내려보내야 하고 부족하다면 정부가 빚을 내서 해결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육 예산을 지방에 떠넘기고 다시 교육감 내서 빚내서 해결하는 것은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입니다. 우리 요구는 단순합니다. 무상보육 예산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예비비를 풀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야 정부, 교육감들이 참여하는 논의를 당장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절망해서 더 이상 이 세상이 나아지는 것을 포기하고 체념하고 살길 바라겠지만 우리 더민주는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희망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관석 의원님 말씀 주십시오. 예, 어제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주목되지 않는 서에서 유아교육부 부분, 초중고 분야 부분, 고등교육 분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 보고는 한마디로 앞뒤가 바뀌고 진실과 거짓이 바뀌고 국민을 속이고 거짓이 반복되는 거짓말 베테랑 정부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보육대란 현실화되면서 학부모 아이들은 보육 절벽 앞에서 막막하게 서는데 한마디 말을 기다렸던 사람에게 대통령은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시도교육청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 관련해서는 앞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방교육 재정평가 인센티브 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는 시도교육청을 오히려 재정을 압박하고 길들이겠다는 갑질 행정의 전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대통령이 고약한 누리과정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유보통합도 진전이 없고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이행계획도 제시되지 않아 임기 동안 공약 이행을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공약하기 정도임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초중고 교육 관련한 보고에 있어서는 박근혜 정부 들어 2년 연속 초중고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계층 간 사교육비 격차가 더 크게 벌어져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지만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 대책에 대해서 정부가 손 놓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교육부가 자유학기제에 이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진로교육 집중학기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하는데 정부가 우선 손볼 것은 초등학교부터 고교 입시를 발생시키는 고교 서열화 체계일 것입니다. 고교 서열화 체제가 유지되는 한 중학교 자유학기제도 고등학교 진로교육 집중학기제도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고등교육 관련한 보고에 있어서 대학 구조개혁은 학생 수 줄이기를 넘어 대학 구조개혁과 대학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적 차원의 고등교육에 대한 비전 없이 학생 수 줄이기에만 급급해서 한치도 나가지 못하는 제자리 걸음 보고였습니다. 사회 수요 맞춤형 대학 교육 강화를 위해 공학 등 인력 부족 분야, 학생, 정원 조정, 사회 맞춤형 학생 수 확대 등은
대학과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을 맞추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이러한 정책이 인문학 등 기초학문에 위축이 되지 않도록 학문의 균형 발전 전략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대학생의 창업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재정사업 평가 시 대학의 창업 취업 지원 성과를 반영하기도 하는데 자칫 이 같은 지원이 편중되면 현장에서 창업 취업 성과 부풀기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예방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교문위의 청문회에서 첫 번째 현안 과제로 누리과정 대책을 들었습니다. 과연 그 첫 번째 현안의 과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어제 교육부의 업무보고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니 드러났습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대화를 통해서 정부 예비 편성을 통해서 보육 대란을 막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끝내자 공지 하나 하겠습니다. 네. 차마 입에 올리기조차 끔찍한 아동 학대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근본 해법을 다시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지난 2013년 70 울주 사건을 계기로 아동 학대 예방법이 시행됐지만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더욱이 올해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185억 원으로 2015년 252억에서 오히려 26%나 삭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대 아동을 조기 발견하고 대응을 해야 될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최소한 100개는 돼야 되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54개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도 학대 아동을 조기 발견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5가지 법안을 발의합니다. 조금 후에 10시에 정동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힐 겁니다. 한 가지 이 내용이 포함된 것은 만약에 아이가 3일 이상 결석할 시에는 시설장은 해당 사실을 관할 경찰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 예. 그 아동학대 문제 관련해서 지금 국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교문위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상임위를 개최해서 장관을 출석시키고 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현안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예.